예, 울산발전본부 화력발전소 시설물 붕괴로 매몰된 작업자 구조 또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어떻게 구조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네. 매몰자들 계속해서 저희가 소방 브리핑 현장도 연결을 하고 사망자 등등에 대한 속보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7명이 매몰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벽에 2명을 이제 수색을 해서 구출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은 사망했고 또 사망했고 결국은 지금 2명이 매몰 위치를 지금 확인 못하고 있는 그런 실종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마 사망 추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는 매몰자는 총 9명이었고 지금 이제 조금 전 들어온 브리핑 내용들에 네. 따라서 한번 말씀 다시 네. 드리겠습니다. 중상자는 2명이고 사망자가 3명인데요. 이 3명 중에 1명은 지금 매몰이 돼 있는 상태고 위치는 확인됐다라고 전해집니다. 예. 또한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지금 2명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사고가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진동 우려 때문에 크레인 등 중장비 동원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조 작업을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거하는 과정은 건축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철거하는 과정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축물이 40년이 넘었어요. 이게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그 안에 매몰된 사람이 있는데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또 힘들지만 찾았다 하더라도 이걸 뚫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모든 철들은 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부위별로 노후화가 다르거든요.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 5, 6호기 중에서도 어느 호기는 더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5호기 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더 노후가 많기 때문에 이걸 시각적으로 확인해서 이걸 제거하고 들어가다 보면 또 2차적으로 다시 붕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좀 시간도 지체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진 이후에 이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의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이 지금 매몰 위치를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매몰 위치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분야로, 두 파트로 이제 작업이 돼야 되겠죠. 지금 매몰 위치가 확인되는 거는 지금 매몰을 해야 수색을 해서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조하는데 2차적인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접근하면서 수색을 하는 과정이고 또 한편에서는 매몰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지금 보도된 그에 하면은 어떤 그 확인견, 수색 확인견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동원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 붕괴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건축물이 오래됐잖아요. 예. 40년 넘었었고 또 붕괴되면서 모든 어떤 하중들이 불균일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어느 돌 하나, 어느 구조물 하나만 건드려도 다시 그쪽으로 힘의 평형에 의해서 예. 불균형에 의해서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시각적으로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인원을 찾아도 여기 있다는 걸 알아도 뭔가 이렇게 드러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걸 뭐 절단한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 이 구조물을 빼면 이게 무너질지 아닐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면서 그걸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 예. 이거는 뭐 계산도 안 되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철거나 수색하는 이런 과정들의 노하우, 어떤 기술진들이 접근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관상 지금 페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노후화가 돼서 녹슬어서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걸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또 2차적인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붕괴 우려가 있어서 더 큰 또 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 또 생각도 됩니다. 네, 그러면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구조 활동 벌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상황들은 이제 2차 이제 붕괴가 우려되는데요. 이걸 할 때는 정말 그 어떤 수색의 전문가, 어떤 구조 관련 수색의 전문가들이 투입돼야만이 해결됐고요. 정말 1, 2분 2명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됐지만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수색 지금 하는 현장에 투입된 들의 어떤 그 안전 관리
안전 보장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조대 안전 역시도 확보하는 편이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5호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거고 그 옆에 뭐 4호, 6호 이렇게 타워들이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좀 구성이 되었다 이런 부분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4호기, 5호기, 6호기를 지금 노후화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철거하는데 4호기, 5호기, 6호기를 동시에 발파로 의해서 지금 수직으로 지금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4호기는 지금 사전 어떤 취약화 작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5호기가 남았잖아요. 5호기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한 다음에 또 6호기가 또 남아있을 겁니다. 이 작업들이 마무리되면 오는 16일 날 전체 이제 폭파로 인해서 발파 해체 작업을 하는 그런 스케줄로 돼 있었는데 지금 5호기 발파 이전에 사전 작업 있잖아요.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6호기는 인접한 굴뚝이랑 좀 와이어 같은 거를 묶는 조치를 하겠다, 그런 예정됐다라는 뉴스들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걸로 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떤 거는 지금 묶지 않아도 안전이 보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리 무너졌다, 강하게 묶었다 하더라도 같이 또 붕괴되는 상황이 그렇군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호기가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4호기는 사전에 어떤 그 부수 작업들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붕괴되면서 충격이 있을 수 있죠. 충격이 있다 보니까는 6호기보다는 지금 4호기가 더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전문적인 어떤 기술로 접근을 해서 어떤 수색이나 차후 일정에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사고 당시에 현장 영상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이제 갑자기 그 상부의 그 철골이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보도에 따르면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과정은 또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사전 취약화 작업이라 하거든요. 예. 취약하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발파로 이제 붕괴를 시키잖아요. 하면은 예를 들어서 4개의 기둥이 가장 힘을 받죠. 그럼 여기에 이제 화약으로 폭발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4개의 기둥만이 폭파됐다 해서 모든 게 다 수직으로 내려앉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부수적인 철근들 있죠. 이 철근들은 위에 올라가서 절단을 시켜야 돼요. 그 작업이 지금 사전 취약화 작업이거든요. 근데 60m 지금 건물이었잖아요. 예. 여기에서 25m 정도 높이에서 사전 용접 작업으로 옆에 있는 보 있죠. 트러스트 보, 이런 가로로 돼 있는 이런 보를 절단하면서 이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보면은 부수 건물들, 부수 철근들을 잘라내면 괜찮은데 잘라낸 게 주 기둥이 아니었냐. 또 잘라내면서 주 기둥에 힘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힘의 균등이 되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관계가 되죠. 얼핏 듣기에는 그런 기둥들을 사람이 이렇게 직접 다 자르는 작업들을 한다는 그 그렇죠. 자체로도 되게 위험하게 굉장히 느껴지는데 말이죠. 철거가 아주 위험합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거 무조건 무너뜨리면 그냥 되는데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전 작업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저도 이제 걱정되고 좀 생각해 볼 거 의심되게 뭐냐면 여기에 어떠한 지금 그 전문가들이 작업하는 것도 보통의 숙련도가 상당한 사람들이야 안전이 보장되고 또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류상으로 외관상으로 보면은 전문가들이 다 투입됐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작업을 진행했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회장님께서는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을 가정해 봤을 때 근본적으로 붕괴 원인이 뭐라고 좀 추정해 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은 철거 공사 계획서라는 게 나와요. 어떤 절차적으로 나옵니다. 몇 시에 무슨 작업을 하고 몇 시에 그 다음 날 하고 계속적으로 사전 취약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철거 작업 계획서가 잘 돼 있느냐, 하자가 없지 않느냐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지금 철거 작업 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잘 됐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계획서대로 작업을 했느냐가 이제 이게 관건이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작업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그 부수적인 요인들이 뭐냐면 공사 감리가 있죠. 그럼 감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총괄 책임지는
현장 작업 소장이 있거든요. 예. 작업 소장이 또 작업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했을 때 안전관리 확보가 어떻게 되냐? 안전관리 팀들이 또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각자 계획서가 잘 돼 있는지, 계획서대로 안 했는지, 감리는 뭐 했는지, 소장은 뭐 했는지, 알력한 팀장이 뭐 했는지. 이 하나 중이라도 문제가 있었으면 이제 무너지고 또 하나만 잘했었더라도 이런 또 참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생각이 되죠. 뭐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체 계획서 같은 것들도 이제 사전에 작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거고 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이뤄졌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네. 조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하죠. 물론 절차대로 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다시 재검토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되겠죠. 다만 이런 것들 조사하는데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법적인 문제도 따르죠. 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 뭐 처벌법 이런 것들이 다 법률적인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접근이 마무리되더라도 또 법률적으로 또 2차적으로 어떤 해결될 문제들이 있다고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이 메모리 됐고 계신 분들이 소방 브리핑 소식들 들어올 때마다 뭐 사망으로 추정된다 혹은 사망 판정을 현장에서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네. 들려와요. 이렇게 메모리 된 상황에서 정말 생존된 상태로 구조를 한다거나 혹은 지금 이 골든타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은 좀 적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2명은 아직 지금 메모리치를 전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메모리치는 알아요. 그리고 또 사망 추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안전인 어떤 생명은 10,000분의 1로도 어떤 생명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메모리 리치를 확인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한 분이라도 어떤 그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도 좀 촘촘하고 좀 빠르게 좀 접근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네,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산업재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거든요. 규정 이상으로 지금 투입을 해서 안전을 보장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안전의식은, 안전의지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저는 안전의지만 가지고 안전이 보장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전의지는 높고 플러스 뭐가 됐냐면 안전관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기술력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50층의 건물을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폭발해서 붕괴되는데 안전의지만 가지고 안전해야지 모든 국민들이 안전에서 애친다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관련된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전체가 특히 공기업이잖아요. 공공기관 360개 중에서 공기업이 30개 있는 동서발전입니다. 이런 공기업마저도 이러니 그 이외의 기업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정말 혁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